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반 폭행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진행했다, 일반 경찰에서 진행을 한다, 이때에 있어서는 사실은 합의문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영내에서 폭행이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는 군 내에서는 합의를 보더라도 공소권 없음이라든지 아니면 공소기각의 판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영내 폭행죄가 2017년도경에 신설이 되면서 합의를 보더라도 폭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폭행에 있어서는 영내 폭행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폭행으로 인해서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고,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병사와 병사와의 사이 또는 간부와 간부와의 사이, 간부와 병사와의 사이에 있어서 자신이 폭행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또는 때리지 않았는데 허위, 과장된 신고로 해서 폭행죄로 입건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툭툭 건드린 건 있으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폭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허위 과장하는 신고 때문에 여전히 폭행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서 실제 저한테 있어서도 저는 단순히 건드리기만 했다 또는 툭툭 치기만 했다, 어깨 정도 주물렀다, 이 정도 사안을 두고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고 징계까지도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저한테 많이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에 대해서 과연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냐, 또는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는 실제 판례와 사례가 말하고 있는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 성립 여부, 또 만약에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폭행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기타 다른 범죄들, 예를 들어서 군인등 강제추행이라든지 성희롱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 다 다투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나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는데 피해자는 때렸다고 신고를 했다, 과장해서 신고를 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조사부터 잘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군사경찰, 군검찰에 이어서 판사님이 이걸 봤을 때는 뭔가 숨기고 있구나, 뭔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례에 두고 피해 신고 사실을 접수한 다음에 조사를 받을 때 있어서 만약에 이런 폭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는 그 인원을 건드린 적이 없다, 또는 건드린 적은 있으나 폭행에 이를 정도로 행위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 부분은 허위 과장해서 지금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아예 건드린 적이 없다, 또는 접촉은 있었으나 그 부분 관련해서 폭행에 해당할 정도로 유형력을 가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는 전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그 고소 내용이라든지 신고 내용을 파악을 한 뒤에 조사받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한번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내 혐의 사실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 해당 인원이 있었다, 목격자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목격자의 사실 확인서를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 그 목격자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던가, 또는 기소가 됐다, 그래서
법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의 동기도 중요한데요. 잘 지내오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툭툭 건드렸다 또는 서로 신체 접촉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친구만 이렇게 당한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당했어요. 서로 같이 지내던 사이였어요. 이런 것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입증할 수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증인 또는 둘 사이에 나눈 카톡 또는 둘 사이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사진 찍은 내용 그런 부분들을 다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 틀어진 이유는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또는 싸웠어요. 그 직후에 신고를 한 게 된 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라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고의 동기까지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증거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의 동기에 대해서도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작성을 해서 군 검찰이라든지 군사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실제 이 친구에 대해서 건드린 건 맞다, 목을 살짝 주물렀다 또는 어깨를 살짝 주물렀다 또는 상박부를 툭툭 치게 됐다, 근데 이거 폭행이 아닐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군법 교육을 받을 때 또는 다른 교육을 받을 때 건드리기만 해도 폭행에 해당한다 라는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실제 법원에서 판결하는 판례들을 보면 건드린다고 해서 다 폭행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만약에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이게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제 실제 의뢰를 받은 사례 중에서 군사법원 또는 그에 이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특수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목적과 의도,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다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은 있었다, 건드리긴 했었다, 목을 주무른다거나 아니면 어깨를 주무른다거나 아니면 팔을 툭툭 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즉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했느냐 아니냐 또는 거기에 대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에는 법리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 건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또 증인으로 부른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구성하게 되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과연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가 아니냐는 별도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건드린 건 건드린 거다 또는 접촉한 건 접촉한 거다 라고 해서 무조건 다 폭행죄로 처벌받는 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다투든 또는 법리적으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든 간에 둘 다 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죄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징계까지도 받지 않게 됩니다. 군인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벌금 등의 전과도 물론이거니와 내가 진급을 해야 된다, 대위로 진급해야 된다 또는 소, 중, 대령으로 진급을 해야 된다, 중사, 상사로 진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만약에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진급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중요한 순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부분을 잘 소명을 하고 다투어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법에 기준한 형사사건들은 군사경찰에 이어서 군검찰까지 갑니다. 군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범죄들로 인해서 기소를 당했다,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 홍승인 변호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